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오붓하게 생활하고 있는 남궁원 부부. 여보 여기 앉아요. 편안해. 일로 와요. 구부리고 앉으면 안 돼. 이거 수술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안 돼. 이렇게 좌식 의자에 앉으셔야 되나요? 예, 척추 수술을 해. 허리를 한 20cm 잘랐어요. 그래 지금은 정말 굉장히 하려면 오래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명확해.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 통증이 가시고 지금 한 80% 70% 이제 이런 상태. 그냥 불렀지. 이게 무슨 뭐 기념사진 찍냐 이거. 지금 자세나 모습이 전에 젊은 시절에 스튜어디스를 하셔서 그런지 저기 계신 저 모습이신데 저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그래. 아이고 과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때가 몇 살 때쯤이세요? 27. 결혼하기 막 전이지. 아내는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국 항공사에 일했던 재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남궁원 씨와 결혼하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콧대가 한참 셀 때죠. 제일 셀 때 콧대를 팍 무너뜨린 남자들. 그 어머니 스타일이더라고 내 어머니. 그래서 난 그 어머니면 난 아주 뭐 더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확 이제 이 여자라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한국 배우가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신 배우인가 보다. 그것까진 좋은데 샌드위치를 하나만 더 달리는 거예요. 가장 촌스러운 리퀘스트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을 붙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셨. 꼬시려고. 솔직하시네. 유난히 핸섬하시네. 근데 그때같이. 외모에 반하신 건 아니었을까? 근데요, 사실은 그때 무슨 촬영을 하시다가 대폭탄 사고가 있었대요. 여기 붕대, 까만 선글라스, 까만 뭐라 그래요? 그런 모자. 중절모? 중절모, 까만 바바리 코트에 칼라나 이렇게 엇하게 올려 입으시고 전혀 얼굴 자체는 볼 수가 없었어요. 잘생긴 것 나중에 알았죠.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 영화 때문. 6.25 전쟁이 배경이라 폭탄 터지는 장면을 찍는데 폭발 사고가 나서 촬영 스텝이 사망까지 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배터리를 치면서 배터리하고 같이 공중으로 떠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산산조각까지 즉사를 한 거예요. 우리 조감독은 완전히 뭐 귀창이 다 날아가고 이제 청각이. 그 김상사는 완전히 뭐 사망했고. 우리 영화사에 몇 번 없었던 대형 폭발 사고였습니다. 꽝 하니까 아이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깨보니까는 군함 속에 의무실에 가서 들어놓여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는 피가 넘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게 간신히 살긴 살았어. 그 숨을 못 쉬어서 그러는데 그 내 매니저 보고 야, 내 코는 붙어 있냐?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코는 다행히 있다고. 그게 그렇구나. 근데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여기 24번을 14번을 이거 전부 꼬맨 거예요. 그날 참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궁원 씨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 거죠. 저는 결혼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하고. 자제분이 몇이시냐고 그랬더니 명답을 하시더군요. 총각은 아니지만 장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순박하다 그럴까요? 총각은 아니지만 결혼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비행 나가는 나라마다 국제 전화를 걸었고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내년이면 꼭 50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손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 반지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거 우리 결혼 반지 이게 50년 된 반지. 이게 HY인데
이제 홍가하고 양가 이제 이게 결혼 반지. 이 사람이 이걸 홍콩서 맞춰가지고 와서 둘이 이제 끼고 결혼식 때도 이제 바꿔주고. 근데 50년 정도 되셨으면 잃어버리거나 돈이 필요해서 팔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전한 건데 뭐 딴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냥 가끔가다 산업도 열어봐서 있나 확인도 하고. 50년 동안 거의 싸우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5분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잘 싸운다 그러지. 엄마 아빠 참 희한하다. 싸움도 잘하고 친하기도 잘하고. 심각하게 이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다 있죠, 당연히. 아무 상상부터 못했던 문제들이 뭐 많더라고요. 저기 한의문 베이비였었어요. 바로 임신을 했어요. 두토증, 집은 와보니까 새빵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본인 말로 절대 월세하는 게 저는 그럼 그때 외국 보고 촬영을 많이 해서 돈을 좀 무시득 좀 쓰고 그랬어. 그 결혼을 딱 보다 했는데 참 창피하지. 오밤중에 전화가 안 오나. 누구한테 좀 여자들한테. 이 목소리 보면은 술 한잔 하신 좀 이상한 여자분들 좀 같아요. 팬들 아니셔서 팬들? 그렇지 이제. 팬도 옛날에는 되겠고 질투하는 대상들도 되겠고 뭐 그랬겠죠. 그때는 저녁에 촬영이 많았어요 내가. 근데 왜 이걸 저 가서 밤새다시피 하면서 촬영. 그 혼자 있으면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부부는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아들 홍정욱 씨가 중3이 되었을 때 본격적인 기러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말도 못하죠. 그때가 제일 그리고 그때 기억나지 그때. 제일 힘들었을 때 저랬죠.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첫째 애들을 데리고 외국에서 방황을 해야 되는 거. 거처가 와서 일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확 결정된 건 없었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위해주는 삶만 살다가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거쳐서부터 뭐 서류 만드는 것서부터 아이를 공부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드는 것이 또 소설을 쓸 정도였으니까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1980년대 배우 남궁원은 유난히 에로물과 성인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요. 이유를 알고 보니 결혼 후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죠. 충격적인 것은 밤무대에서 노래까지 불렀다는 것. 유학 간 아이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 해주죠. 그래서 노래를 하게 해요. 옛날 사진이네. 그러니까 전국에 한 번 돌고 오면 몇 천만 원 얘기나 그대로 생기니까 그 돈이 하나같이 미국으로 그냥 가는 거지.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거는 안 보이지. 뭐 이제 그리고 또 외국 갔을 때 그런 거 댕기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제 미국서 와가지고선 아이들하고 이제 무전여행을 떠난 거야. 어? 한국도 좀 알고 보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무전여행 해가지고 대전도에서 전라도에서 한 바퀴 돌자. 제주도까지 갔지. 대전 가서 보니까는 그게 딱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자기가 충격을 좀 많이 이제 쇼크를 좀 받은 거지. 아버지가 이런 데서 노래를 하면서 나한테 돈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거지.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번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들. 게다가 미국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유방암 3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암 3기 말 저희 받았을 때예요. 근데 미국서
암 걸려가지고 들어온 거야. 굉장히 2년인가 3년 떨어져 있을 때 고생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유방암 이제 상기 뭐 돼가지고 서울 온 거야. 와서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CF 촬영을 하는데 마누라한테 찍자고 해가지고 마누라 계약을 했어요. 집사람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날 저 이제 촬영소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 당시 큰 화제가 됐었던 음료수 광고. 하지만 촬영 다음 날이 암 수술이었습니다. 너희 엄마 덕이지. 아니에요. 매일매일 덕분이죠. 미리 해놓은 계약 때문에 아내는 힘들게 촬영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속 많이 써. 학교 내일 모레 토요일이면 이제 애들 바래다 주고 한국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생각하면 아이들이 엄마 하면은 못 떠나는 거야. 그럼 몸이 아픈데도 일주일만 더. 아내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이후로 외출을 잘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꽤 멀리 나들이를 떠날 모양입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까지 대동하고 어딜 가시는 걸까요? 모처럼 우리 두뇌가 성묘 간다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길. 특별한 상을 탔다든가 큰 행사에는 잊지 않고 상장까지 들고 진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산소리대로 만지면서 하니까 좀 참 좋지. 끔찍히 효자예요. 끔찍히 좀 별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세가 지금 몇인데 우리 엄마 하면서 엄마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해요. 마더보이 같은. 마더보이, right. 아니 그런데 저 어머니가 참 일찍 돌아가셔서 참 그런 게 한이 됐는데 그게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에게 말을 못 듣고 있어.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머니 나이 46살. 남궁원 씨가 불과 21살 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으니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 이렇게라도 어머님을 만나는 날이 그에겐 가장 큰 나들입니다. 들꽃을 따다가 야 여기 꽃이 많네. 이게 뭐야? 국화야 뭐야? 이게 들꽃이야. 들꽃? 들국화? 응, 야생화. 이만큼 따갖고 진짜 올 때? 어머니 산소에 놀라고? 아니 여기 귀에다 맨날 해줬잖아. 아이고 벌써 여기 온 지 50년이 됐어. 50년이 다 돼가네. 1년만 있으니. 그리고 이거 야단 맞는 거 아니야? 네, 야생은 형은 몇 개 해. 에이, 두개 세 개. 꽃을 좋아하는 아내와 로맨틱한 남편. 이게 쏘는 거지. 부부는 산소를 오를 때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해놨다는 거야. 허리 수술을 한 후 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남편 남궁원. 진짜? 그런데 계단을 오르던 아내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 왜 당신이 기울어져? 이렇게 몸이 약해서. 큰 사고가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아예 꽃을 들어서 그냥.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미안합니다. 여러 개 당신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여기 빠이빠이 하는 사람 없어. 알겠다. 이렇게 곁에서 살뜰하게 보살피는 남편이 있어 병이 약한 아내가 지금까지 함께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뵙지 못한 시어머니. 하지만 46살 같은 나이에 암에 걸리고 같은 남자를 바라보며 살아오니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우리 집사람 수술을 받은 거 아시겠지만 그냥 빨리 완쾌해야 되게 저도 빌어주시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무성하게 자란 풀. 효심 가득한 아들은 정성스레 묘소를 어루만집니다. 6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머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한 이곳.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그래서 참 옛날 어릴 적 생각나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 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럴 리 없어. 이제 이게 잠은 자다 보고 그런 적이 있잖아. 우리 젊은 사춘기 때. 근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인가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청천벽력이지 뭐. 운명하셔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온기를 느낀다고 따뜻하고 병풍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끼고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먹이는 붙들고만 있는 거지. 제 거지 죽겠다고 친척들이 와서 3일 있다 이제 날 띄워놓더라고요. 그때 뭐 3일이 지났으니까 3일장은 할 수 없고 그래서 9월 달에 5일장을 지냈다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꼭 껴안고 있을 만큼 효심 남달랐던 남궁원. 살아계셨다면 어머니와 너무나 닮은 아내도 좋은 친구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남한테 얘기를 하면은 나쁜 말은 소문이 될 거고 좋은 말은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참 베스트 프렌드가 됐을 것 같아요. 형 보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어떤 형을 그렇게 보시려고요? 평생 짠돌이고 돈 줄래 뽀뽀해 줄래 하면 뽀뽀해 줄 사람이지 돈은 안 줘. 그래서 내가 짠돌이라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자식들 잘 키웠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불러줄게.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매개 추억을 좋아하셨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들 해놓고 어머니가 화하니까 두고 귀엽게 그랬었다. 들어주세요 어머니. 물나바가 소리 들린다. 맥이 내 사랑하는 맥이야.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안 되네. 옛날 우리들 귀엽게 봐주세요. 어머니는 참 잘 부셔서 이렇게 못 불지 않고 잘 아주 부셨어요. 수십 년 만에 보러 봐봐 들어가서 딴 건 잘 부르는데. 어머님 앞에 서니 여든의 노인도 순식간에 아이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어머님의 위력이겠죠. 배우 남궁원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동네의 한 골프클럽.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골프를 연습한다는데요. 어디 실력 좀 구경할까요? 골프는 자세가 반이라는데? 오, 폼이 꽤 그럴싸합니다. 자세가 엄청 장난 아니신데요. 선수. 근데 배우니까 연기자니까 자세는 좀 이쁘게 좀 하려고. 이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직 프로도 얼마나 이뻐. 그래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딴 사람보다.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참 굉장히 힘든 거라고. 보면 참 화려해 보이고 그렇지만 참 그 배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뜻 보기에도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건강함이 느껴지지만 사실 남궁원 씨도 대장암이라는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혈변을 하고 뭐 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이제 수술을 했죠. 그래서 아유 하라고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서 하나인데 우리 집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항암이 뭐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항암 주사를 뭐 하나도 안 했어. 결국 그냥 수술만 하고 낳았는데 아직까지 뭐 건강하니까. 암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후 남궁원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그.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만큼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꼬박 40분을 달린 후 이어지는 근력 운동. 너무 가볍다. 트레이너가 제안한 무게가 너무 가볍다며 추를 더 올리고 상체 운동 시작. 젊은 사람도 들기 힘든 무게인데 가뿐히 들어올립니다. 그의 근력 운동은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이것 또한 최고의 배우를 위한 준비 과정. 나이 들수록 배가 나오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는데요. 꿀벅지를 위한 하체 운동도 필수. 나이 들어 가늘어진 다리로는 배우의 오태가 안 나니까요.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열셋, 열넷. 좋습니다. 천천히 쉬시고요. 굉장히 좋으세요.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운동을 골고루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편이세요. 연령층에 비해서 한 10년 이상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물 좀 드시고요. 나이는 83세지만 신체 나이는 70도 안 된다니 힘들게 운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운동하는 내내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틈나는 대로 거울 보기.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살펴보니 거울을 손에서 놓질 않네요. 왜 이리 거울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흉흉하게 되지 않았나 보는 거지. 늦지막하게 운동을 시작했어. 근데도 뭐 안 하는 것도 나으니까 근육이 티셔츠를 입어도 좀 이렇게 보름이 좀 있고 우선 배가 안 나오잖아. 응? 이 나이 먹어서 배가 나오거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근데 그 보기가 싫어. 덕분에 그의 옷 맵시는 여전히 멋집니다. My way지. 내 갈 길 내가 가는 거야. 응? 간섭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지.